약간 이게 유행 타는 상권 아닐까? 2단길의 특성상. 그치. 뜨거워지면 언젠간 식거든. 그런 데는 임장모 씨 얘기한 대로 저층 위주로만 리테일이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골목에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안녕하세요, 왕검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원 씨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미뤘던 임장을 좀 몰아서 하느라고 오늘 좀 밖에 나와봤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인근에 PM 현장 왔다가 제가 요 건물 최근에 엑시트했는데 볼만하다라고 해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옷을 보면 저 친구들 같은 날 찍었구나 약간. 롯데타워 앞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석촌호수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돼 있어요. 동호, 서호. 여기는 이제 동호고, 요 길은 속리단길과 평행한 한쪽 옆에 있는, 그래 광대로라면 광대로라고 쳐야 되나 이 정도? 쌍리단길? 약간 이게 유행 타는 상권 아닐까? 2단길의 특성상. 그치. 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수여 년이 지났는데 이미 자리를 잘 잡았고. 역시 송씨죠? 역시 송파죠? 그쵸. 이제는 가운데 골목을 타고 쭉 번져 나와서 요쪽. 뭐 짬리단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따로 명칭이 있지는 않지만 이쪽까지 좀 업종이 번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송리단길도 짬리단길이죠. 그렇지. 예. 원조 리단길이 경리단길 경리단길이니까. 아니에요. 망리단길 뭐 또 뭐 있죠? 쌍리단길, 쌍문동에 해리단길, 해운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약간 젊고 소규모 힙한 업장들이 중간중간 이쪽 라인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도 사실 골목골목 보면 은근히 근생으로 개발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엑싯까지 완료된 물건을 스터디 차원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리단길 아니면 샤로스길이나 뭐 이런 것처럼 명칭이 붙어서 약간 핫해지고 그래야만 상권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존부터 여기도 동네 상권이긴 했어요. 맞아요. 여기 워낙 또 살기도 좋은 동네기도 하고, 저 건너편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여기는 원래 이제 또 다세대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좀 사람이 사는 동네였고, 사람이 사는 동네라면 무조건 동네 상권은 있죠. 특히 이렇게 도로가 좀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들은 1, 2층에 부동산이나 식당이나 제가 좋아하는 생활 밀착형 상권들이. 이게 약간 조금 핫해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상권이 변화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반 상권이 핫해지는 상권으로 가는 거를 좀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뜨거워지면 언젠간 식거든. 오히려 중간도 못 가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돈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상권이 임대료가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업장들이 들어오고 상가 임대료가 막 부풀려지기 시작하면 건물 가격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지고 상권지 하면서 투자 수요가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사면 좀 실패할 확률이 올라가는 건 있겠죠. 아무래도 비싼 시점에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임대료가 쭉 올라가주면 여기에서 이제 일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임대료를 못 견디고 하나씩 나가죠. 근데 상권이 하나둘씩 빠지면 또 약간 유동인구도 확 줄고 그냥 확 황폐해져 버리는, 그쵸.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유행 상권은 여러분 완전 초기에 들어가던가 그런 걸 흐름을 잘 읽는 분이 들어가시는 게 좋지, 초보자한테 저희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서 개발을 할 땐 뭘로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사실 요 지금 상권이 있는 라인도 이렇게 보면 위에 층, 지상층은 생각보다 4층, 5층까지 막 상가들이 번져 있진 않습니다. 있어 봐야 한 2층? 진짜 많이 잘 봐줘야 3층이고, 그 위층은 대로변조차 주거로 섞어서 상가 주택으로 쓰고 있거나 그런 건물이 많죠. 지금 여기 대로변에 가까이나 오니까 요 건물 앞에 이제 마사지, 스터디 카페, 뭐 보컬학원, 그런 식으로 약간 상권이 쭉 올라가는, 사실 요 중간이나 이런 데는 임장모 씨 얘기한 대로 저층 위주로만 리테일이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골목에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올근생으로 무작정 개발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무실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송파는 강남처럼 막 사무실 수요가 또 넘쳐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경계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송파가 땅값이 그렇게 막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근생, 특히 오피스로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임대료가 그렇게 막 비싼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강남이나 서초가 아무래도 오피스 수요가 더 많고, 메인이고. 네. 송파는 아무래도 오피스보다는 뭐 주거라든가 아니면 상가,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돈 관점에서 보면 강남은 대략 땅값이 평균적으로 1억 정도 하고, 토지 평당가가 임대료가 한 10만 원 중반 정도 합니다. 송파구는 땅값이 한 평당 5, 6천만 원 정도 하고, 임대료는 10만 원 될랑말랑 10만 원 정도 잘 받으면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약간 비슷해요. 다만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다, 특히 주택가 쪽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도로변 이면에는 한 요 세 번째 필지까지는 근생으로 지금 개발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리뷰할 건물은 요 왼쪽 회색 건물이고 대수선 리모델링 건물인데,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이 대로변 건물이에요. 대로변 건물의 뒷모습, 뒤통수죠. 대로변 건물의 뒤통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주차장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가까운 교회나
바이오버스나 대로변 건물에 입점해 있는 이런 업체에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내비를 찍고 온다. 그럼 요즘 내비는 좋아져서 차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장 입구를 찍어요. 차가 돌아가지고 이면으로 오죠. 이면으로 와서 대부분 이렇게 주차로 들어가고, 이게 대표적인데 대로변인데 보면은 기계식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대로변 치고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데 주차장들이 뒤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변 건물의 뭐 대기업의 지점이라든지 좀 메디컬이라든지 이런 걸 오실 때 이 뒷골목을 오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이면이 아무래도 안쪽 이면들보다는 오피스 수요, 상가 수요, 땅값 다 비싸다, 선호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2면이고, 그 다음에 3면, 4면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다 이제 주택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업체분들이 점심 먹을 때 또 약간 뒤로 나오잖아요. 대로변에 먹자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뒤로 와서 여기서 뭐 담배도 태우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까 대로변의 이면까지는 상권도 있고 뭐 근생도 있고 이런 특징적인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차가 많아. 바로 이면이라. 근데 이 건물 저는 사실 완전 처음 보고는 신축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10년, 15년 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뜯어보니까 23년도에 리모델링 대수선을 했더라고요. 그냥 완전 빨간색 상가주택이에요. 완전 빨간색. 그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약간 대표님 스타일이죠? 반듯하고 커튼월. 뭐 다 내 스타일이래? 아니, 딱 깔끔하잖아. 그렇지. 저쪽 블루의 우리 PM 현장이랑도 비슷한 게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건물들 사실상 뼈 빼고 그냥 다 발라내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 앞에는 커튼홀로 하고 뒤에는 비교적 저렴하게 이렇게 뭐 판넬 같은 걸로 해서 언뜻 보면 약간 공장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오피스로서 쓰기에는 굉장히 손색 없고 깔끔합니다. 이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약간 아파트 문주처럼 딱 이렇게 구조물을 나름 해서 웅장해 보이게 저는 나름 기획을 되게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